또요? 어젯밤에도 2번이나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했고 점심에도 했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또 그러시는 거예요. 68세 맞나 싶었습니다. 다음날 친구 말숙이한테 전화했어요. 하루 3번씩이야. 미치겠어. 그랬더니 말숙이가 믿지를 않더라고요. 70 다 된 사람이 거짓말. 저는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진짜야.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그 남자의 전처가 저를 찾아왔거든요. 그 여자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도 1년까지는 행복했어요. 그 뒤로 지옥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3달 전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평생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오순영이라고 해요. 올해 64시고요. 서울 외곽에서 작은 식당을 2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치찌개랑 된장찌개 파는 조그만 가게인데 단골 손님들 덕분에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요. 남편을 떠나보낸 건 8년 전이었어요. 폐암이었는데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기였거든요. 3달을 버티다가 제 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손도 제대로 못 잡아봤어요. 딸이 임종을 지켰고 저는 병원비 마련하느라 식당에 있었거든요. 그게 아직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 뒤로 8년이에요. 혼자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독립했고요. 저는 매일 식당 문 열고 손님 받고 설거지하고 문 닫고 텅 빈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어요. 처음엔 바빠서 외로운 줄도 몰랐는데요.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TV를 틀어놔도 사람 목소리가 허공에 맴도는 것 같았고 밥을 해도 혼자 먹으려니까 입맛이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저녁을 굶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닌데 뭘 먹고 살겠다고. 그러다 남편 유품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둔 상자가 있었는데 열어보니까 사진이 한 장 나왔어요.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가 웃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둘 다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저 사람도 나도 저렇게 웃던 때가 있었구나. 사진을 보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즈음이었어요. 친구 말숙이한테서 전화가 온 게 말숙이가 반갑게 인사하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영아, 나 이번 주 토요일에 모임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저는 뭔 모임이냐고 물었어요. 말숙이가 대답했습니다. 황혼 재혼 모임. 괜찮은 남자들 많아. 저는 바로 거절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됐어. 그런데 말숙이가 물러서질 않더라고요. 나도 3년 전에 했잖아. 인생이 달라졌어, 진짜. 저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너랑 나랑 달라. 그랬더니 말숙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달라? 둘 다 혼자잖아.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말숙이 말이 맞았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8년 동안이나. 결국 토요일에 모임에 나가기로 했어요.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말숙이 얼굴이나 보고 밥이나 먹고 오자 싶었어요. 모임 장소는 강남에 있는 호텔 카페였습니다. 도착하니까 사람이 10명쯤 있었는데 남자 7, 여자 8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다들 제 또래거나 조금 위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음료를 시키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와서 섰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는데요. 무엇보다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이 사람 나이보다 정정하네. 첫인상이 그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그 남자가 제 맞은편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황진호라고 했습니다. 67세라고 하더라고요. 진호 씨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처음 오신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친구 따라왔어요. 진호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친구 따라왔다가 이제 단골이 됐어요. 웃는 모습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 나쁘진 않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진호 씨가 갑자기 제 손을 보더니 물었어요. 혹시 식당 하세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진호 씨가 제 손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손이요. 물일 많이 하시는 분 손이에요. 순간 창피해서 손을 숨겼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진호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열심히 사신 손이네요. 멋있습니다.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언제 누가 제 손을 보고 멋있다고 했던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모임이 끝날 때까지 진호 씨랑 이야기했어요. 혼자 산 지 12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했다고요. 이유는 말 안 했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고요. 모임이 끝나고 일어서려는데 진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이 사람 적극적이네. 망설이다가 알려줬어요. 큰 기대 없이요. 그냥 인사치레려니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핸드폰을 봤더니 이미 문자가 와 있었어요. 진호 씨였습니다. 오늘 좋았습니다. 내일 점심 같이 하실래요? 67세가 이렇게 적극적인가? 놀라웠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그 남자가 왜 매일 만나자고 했는지, 왜 그렇게 적극적이었는지, 그건 결혼 첫날 밤이 되어서야 알게 됐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진짜로 연락이 왔습니다. 오전 11시에 진호 씨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점심 드셨어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식당에서 손님 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답장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난 12시에 진호 씨가 식당 앞에 서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요? 진호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어제 식당 이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셨어요? 진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손에 뭔가 들고 계시더라고요. 도시락이었습니다. 진호 씨가 도시락을 내밀면서 말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드셔보세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직접 만드셨어요? 진호 씨가 조금 쑥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혼자 살면서 배웠습니다.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 사람도 외로웠구나. 도시락을 열어봤는데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시금치나물까지 깔끔하게 담겨 있었어요. 한 입 먹어보니까 맛있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저는 감탄하면서 말했습니다. 요리 잘하시네요. 진호 씨가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먹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웃으시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진호 씨는 매일 연락했습니다. 아침마다 문자가 왔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뭐 드셨어요? 처음엔 대충 답했거든요. 아직 안 먹었어요. 라고요. 그랬더니 30분 뒤에 진호 씨가 식당 앞에 와 계시더라고요. 손에 죽을 들고요. 진호 씨가 죽을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아침 걸으시면 안 돼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어요. 이걸 직접 가져오셨어요? 진호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근처 지나가다가요. 거짓말인 거 알았어요. 진호 씨 집은 반대 방향이었거든요. 일부러 오신 거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에요? 진호 씨가 물었습니다. 왜요? 부담스러우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아닌데요. 진호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시간 아끼면 안 됩니다. 마음 있을 때 표현해야죠.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시간 아끼면 안 된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누가 알겠어요. 이 사람
이상하게 챙겨주는 건 잘했습니다. 요리도 잘하고 아침도 챙겨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문제는 다른 데 있다는 걸.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진호 씨는 매일 전화하고 매일 만나자고 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연락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공원도 같이 걷고 드라이브도 하고 맛집도 다녔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손을 잡고 걸을 때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갔는데 날이 더워서 진호 씨가 상의를 갈아입으시더라고요. 그때 봤어요. 옆구리에 큰 흉터가 있었습니다. 손바닥 2개는 될 만큼 컸어요. 살이 움푹 패여 있었고 색깔도 주변이랑 달랐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이거 어쩌다가요? 진호 씨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진호 씨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지금은 말고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에 걸렸어요. 저 흉터는 뭘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무렵이었습니다. 진호 씨의 체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게요. 새벽 5시에 등산을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매일이요. 그러고도 저를 만나러 오시면 멀쩡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안 피곤하세요? 진호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전혀요. 오히려 당신 만나면 힘이 나요. 67세가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 체력이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죠.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딸 서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재혼 얘기를 꺼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서연아, 엄마 할 얘기 있어.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뭔데요?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사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요? 서연이 목소리가 차갑게 돌아왔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재혼 생각하고 있어. 좋은 분이야. 서연이가 곧바로 반박했어요. 아빠 돌아가신 지 8년밖에 안 됐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8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 서연이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엄마한테는 짧은가 보네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딸 이름을 불렀어요. 서연아. 그런데 서연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서연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 잘 부탁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거였다고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그건. 하지만 서연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빠 손잡고 있던 게 나였어요. 엄마는 없었잖아요. 그 말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숨을 거둘 때 저는 병원비 마련하느라 식당에 있었어요. 딸이 혼자서 아버지 임종을 지켰습니다. 서연이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아빠 손이 차가워지는 거 느낀 게 나였어요. 아빠가 숨 멈추는 거 본 게 나였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서연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엄마는 벌써 다른 남자랑 행복해요? 아빠 무덤에 얼굴이나 비출 수 있어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서연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재혼, 나는 반대해요. 그렇게 말하고 서연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뚜뚜 끊긴 전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걸까? 죄책감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여보, 미안해. 근데 나도 외로워. 속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 진호 씨를 만났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딸이 반대해요. 진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자격이 있나 싶어요. 남편 임종도 못 지킨 제가요. 진호 씨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한참 뒤에 진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다릴게요. 저는 진호 씨를 바라봤어요. 진호 씨가 제 눈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순영 씨가 마음 정리되실 때까지요. 얼마든지. 그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흔들렸습니다. 진호 씨가 서연이를 만나겠다고 했어요. 직접 인사드리고 싶다고요. 하지만 서연이는 거절했습니다. 만날 생각 없어요. 단호했어요. 그래도 진호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호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서연이가 반대하는데요. 진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제 마음은 변함없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진호 씨가 제 턱을 살며시 들어 올렸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순영 씨, 남은 시간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저도 외로웠어요. 12년 동안이나요. 그래서 알아요. 혼자가 얼마나 힘든지.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너무 오래 혼자였어. 오래 고민했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면서 울기도 했고 딸한테 미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외로움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돌아올 때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진호 씨 손을 잡기로요. 딸한테 미안했지만 저도 더는 혼자이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작게 했습니다. 하객 10명도 안 됐어요. 서연이는 끝내 안 왔습니다. 식장에서 빈자리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딸 없는 결혼식이라니.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진호 씨 손을 잡고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진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고마워요. 저를 선택해줘서.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요. 그렇게 웃으면서 대답했는데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그제야 알게 된 게 이 남자가 왜 매일 만나자고 했는지, 왜 그렇게 체력이 좋은지, 왜 전 부인이 떠났는지, 요리도 잘하고 챙겨주기도 잘하는 이 남자의 문제가 뭔지, 그 모든 게 첫날 밤에 시작됐어요. 신혼집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쯤이었어요. 작은 아파트였는데 진호 씨가 미리 꽃이랑 와인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거실 테이블에 촛불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감동받아서 말했어요.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어요? 진호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날이니까요. 와인을 한 잔씩 마셨어요. 분위기가 좋았는데 저는 솔직히 긴장이 됐습니다. 8년 만이었거든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아무도 제 몸에 손을 댄 적이 없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게 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진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진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어요. 진호 씨가 옷을 갈아입으시는데 또 그 흉터가 보였습니다. 옆구리에 있는 큰 흉터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진호 씨가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제 어깨를 감싸면서 말했어요. 8년 만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도 12년 만이에요. 긴장되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나만 떨리는 게 아니구나. 진호 씨도 떨리는구나. 저는 눈을 감았어요.
진호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8년 동안 잊고 있었던 온기였습니다. 누군가의 체온이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혼자 자던 밤들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함께 침대로 향했습니다. 진호 씨가 조심스럽게 저를 눕히셨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다시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8년 만에 온기였어요. 진호 씨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했고 편안했어요. 그런데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끝나지가 않았어요. 언제 끝나지? 슬슬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진호 씨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67세 맞나 싶었습니다.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활력이 넘치셨어요. 첫날 밤 치고는 길었습니다. 정말 길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쳐서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잠결에 느꼈습니다. 진호 씨가 또 다가오시더라고요.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면서 물었어요. 아까 했잖아요. 진호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또 하나가 됐습니다. 새벽에요. 솔직히 피곤했는데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신혼 첫날인데 싫다고 하기가 그랬거든요. 끝나고 나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떴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옆을 보니까 진호 씨가 이미 깨어 계셨습니다. 저를 보면서 웃고 계셨어요. 일찍 일어나셨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진호 씨가 또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벌써요? 아침인데요. 진호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침이니까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했어요. 어제도 했잖아요. 새벽에도 했고요. 진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보고 싶어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가 됐어요. 아침부터요. 숨이 가빴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어젯밤에 2번, 오늘 아침에 1번. 이게 정상인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쁘긴 한데 당황스러웠어요. 67세가 이래도 되나? 이 나이에 이런 활력이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부엌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가보니까 진호 씨가 이미 밥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나물 반찬까지.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거 언제 하셨어요? 진호 씨가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당신 자는 동안요. 아침은 꼭 챙겨 드셔야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는데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는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진짜 요리 잘하시네요. 진호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먹어줄 사람이 생기니까 더 맛있게 되네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밤에는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침엔 밥을 차려주네.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하지만 밥은 맛있었어요. 그건 인정해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젯밤에 2번, 오늘 아침에 1번. 이게 시작이라는 걸요. 진호 씨의 활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혼 2일차 점심때였어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돌아봤더니 진호 씨였어요.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깜짝이야. 뭐해요? 진호 씨가 제 허리를 감싸면서 대답했어요. 보고 싶어서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아침에 했잖아요. 진호 씨가 귓가에 대고 속삭였어요. 그래도요. 저는 국자를 들고 있었는데 진호 씨가 제 손에서 국자를 빼앗더라고요. 그러고는 가스불을 끄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찌개 끓이는 중인데요.
진호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나중에 끓여요.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소파에 앉았는데 진호 씨가 또 다가오셨어요. 저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진짜 아침에 했잖아요. 진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면서 대답했어요. 아침이랑 점심은 다르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가 됐어요. 낮인데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대낮에 이러고 있다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서로를 느꼈습니다. 뜨거웠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진호 씨의 활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67세 맞나 싶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땀이 났어요. 저는 헐떡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활력이 어디서 나와요? 진호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저는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밥은 결국 늦게 먹었어요. 찌개가 다 식어버렸더라고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진호 씨가 운전하시고 저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이것저것 사고 나왔는데 진호 씨가 시동을 안 거시더라고요. 저는 의아해서 물었어요. 왜 안 가요? 진호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뒷좌석을 가리키셨어요.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여기서요? 차 안에서요? 진호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왜요? 안 돼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오늘 벌써 3번째예요. 아침에도 했고 점심에도 했잖아요. 진호 씨가 제 손을 꼭 쥐면서 말했어요. 알아요. 그래도 하고 싶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 3번이 정상이에요? 진호 씨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나한텐 정상이에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뒷좌석으로 이동했어요. 주차장 구석이라 사람은 없었습니다. 창문이 서서히 흐려졌어요. 또 하나가 됐습니다. 차 안에서요. 짧았지만 뜨거웠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창문에 김이 잔뜩 서려 있었어요. 저는 허탈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차에서까지. 진호 씨가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자주 해요. 집에 돌아와서 친구 말숙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말숙이가 반갑게 받았어요. 순영아. 신혼 잘 보내고 있어? 저는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말숙아, 나 할 말 있어. 말숙이가 궁금해하면서 물었어요. 뭔데? 무슨 일이야? 저는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했습니다. 하루 3번씩이야. 말숙이가 되물었어요. 뭐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거, 부부관계. 전화기 너머로 말숙이가 숨을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에 말숙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뭐, 70다 된 사람이 하루 3번? 거짓말. 저는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진짜야.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해. 말숙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게 말이 돼? 우리 남편은 한 달에 1번도 안 하는데. 저는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나도 몰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말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몸은 괜찮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허리가 좀 아파. 다리도 후들거리고. 말숙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그러다 병원 간다. 저는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말숙이가 물었습니다. 근데 좋긴 좋아?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싫지는 않아. 근데 너무 자주야. 말숙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부럽다. 나는 우리 남편이 안 해서 문제야.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어요. 진짜 허리가 아팠습니다. 어제 밤부터 계산해 보니까 24시간 동안 5번을 한 거였어요. 이게 정상인가? 솔직히 좋긴 한데 몸이 따라가질 못하겠더라고요. 3일차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허리가 뻐근했어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무겁더라고요. 어제 무리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진호 씨가 또 다가오셨어요. 저는 손을 들어막으면서 말했습니다.
잠깐요, 잠깐. 허리가 아파요. 진호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많이 아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진호 씨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물러나셨어요. 알겠어요. 오늘은 쉬어요. 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점심때 또 다가오셨어요. 저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아침에 허리 아프다고 했잖아요. 진호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조심해서 할게요. 결국 또 했습니다. 조심해서 하면 뭐해요? 하는 건 똑같은데. 끝나고 나니까 허리가 더 아팠어요. 3일차 저녁에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에 힘이 없더라고요. 이러다 진짜 병원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진호 씨한테 말 못했습니다. 신혼인데 싫다고 하기가 그랬거든요. 4일차 아침에는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눈을 뜨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이게 맞나? 신혼이 이렇게 힘든 건가? 하지만 진호 씨는 여전히 활력이 넘치셨어요. 도대체 체력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4일차 오후에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고개를 돌려봤더니 낯선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뭐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시선이요. 야채 코너에서도 과일 코너에서도 그 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불안해졌습니다. 왜 저러지? 아는 사람인가? 하지만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마트를 나왔는데 그 여자가 뒤따라왔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걸음을 빨리 했어요. 주차장에 거의 다 왔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여자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진호 씨가 물었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찝찝했어요. 저 여자는 누구지? 왜 나를 따라왔지? 왜 말없이 사라졌지? 집에 돌아와서도 그 여자 생각이 났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저를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날 밤에도 진호 씨가 다가오셨어요. 저는 이미 지쳐 있었는데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가 됐어요. 몸은 힘든데 싫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신혼인데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고요. 이러다 진짜 병원 가겠다. 그 생각이 또 들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이상하지만 행복했어요. 진호 씨가 저를 사랑해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매일 밥 차려주고, 매일 챙겨주고, 매일 원해주고. 누가 이렇게 해줬던가. 혼자 살던 8년 동안 아무도 이렇게 안 해줬어요.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저를 따라왔던 그 여자요. 며칠 뒤에 그 여자가 제 식당으로 찾아왔거든요. 그때 알게 됐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왜 저를 따라왔는지, 그리고 왜 저한테 경고하러 왔는지. 결혼 5일째 아침이었어요. 저는 식당에 출근했습니다. 식당은 비울 수가 없었거든요.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진호 씨는 집에서 쉬신다고 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허리를 주물렀습니다. 계속 아팠거든요. 4일째부터 시작된 통증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었는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마트에서 저를 따라왔던 그 여자였거든요. 여자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황진호 씨 새 부인이시죠? 저는 긴장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이정란이에요. 진호 씨 전처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전처라고요? 이 사람이? 저는 할 말을 잃고 그 여자를 바라봤어요. 정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트에서 제가 따라다닌 거 아셨죠? 죄송해요.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확인이요? 정란 씨가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또 그러고 있는지 예전처럼.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예전처럼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란 씨가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정란 씨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몸 어떠세요? 저는 당황해서 되물었어요. 네. 정란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허리 안 아프세요? 다리 안 후들거려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정란 씨를 바라봤어요. 정란 씨가 쓸쓸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결혼하고 3개월째부터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고 온몸이 쑤시고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게 무슨...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란 씨가 계속 말했어요. 저도 1년까지는 행복했어요. 진짜로요. 진호 씨가 잘해주셨거든요. 밥도 해주고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진호 씨는 정말 잘해줘요. 그런데 정란 씨의 다음 말에 숨이 멎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지옥이었어요. 정란 씨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어요. 정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원해요. 아침에도 밤에도. 끝이 없어요. 처음엔 사랑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망가졌는데요? 정란 씨가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골반도 살짝. 병원에서 과도한 신체 활동 때문이라고 했어요. 의사가 저한테 물었어요. 무슨 운동을 그렇게 하시냐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란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운동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남편이 원해서 한 거라고도 못하겠고. 그냥 웃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정란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결국 병원 신세졌어요. 12년을 버텼는데 더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떠났어요. 저는 겨우 질문했어요.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란 씨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기로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또 생길까 봐요. 진호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건 병이에요.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 나도 그렇잖아. 하루 3번씩. 허리 아프고 다리 후들거리고 4일째인데 벌써 이래. 정란 씨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행복하시길 바라요. 진심으로요. 근데 조심하세요. 1년 넘기면 많이 힘들어져요. 그렇게 말하고 정란 씨가 식당을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체력이 떨어진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1년까지는 행복했다. 그 뒤로 지옥이었다. 정란 씨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는 걸까? 1년 뒤에 나도 병원 신세 지는 걸까? 저녁 때 집에 돌아왔어요. 진호 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녁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미역국이랑 생선구이였어요. 진호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죠? 맛있게 드세요.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밥을 먹는 동안 정란 씨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1년까지는 행복했다. 지금 나도 행복해요. 진호 씨가 잘해주시니까요. 근데 1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밤 11시가 됐습니다. 침실에 누워 있었는데 진호 씨가 다가오셨어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오늘 들은 얘기 때문에요. 진호 씨가 제 어깨를 감싸면서 물었습니다. 오늘도 할까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진호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요? 싫어요? 싫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말이 안 나왔어요. 신혼인데, 사랑하니까. 그리고 솔직히 싫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무서웠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싫은 건 아니에요. 진호 씨가 저를 안았어요. 또 하나가 됐습니다. 매일같이 6일째 밤이었어요. 몸은 반응했습니다. 서로를 느꼈어요. 뜨거웠고 숨이 가빴어요. 하지만 머릿속엔 정난 씨 말이 맴돌았어요. 1년까지는 행복했다. 그 뒤로 지옥이었다. 끝나고 나서 진호 씨가 잠드셨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도 1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행복한데 무서웠어요. 사랑받는데 두려웠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7일째 아침,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뜨는데 온몸이 무거웠어요. 허리는 더 아팠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물어봐야 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전 아내가 떠났는지, 왜 그렇게 매일 원하시는지, 그 옆구리 흉터는 뭔지, 진호 씨한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진호 씨가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콩나물국이랑 계란 프라이였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진호 씨를 바라봤어요. 물어보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 내일 물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진호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맛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밥맛을 모르겠더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서요. 그날 밤에도 진호 씨가 다가오셨어요. 7일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또 거부하지 못했어요. 함께 했습니다. 매일같이 끝나고 나서 결심했어요. 내일은 꼭 물어보자.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진호 씨가 이미 깨어 계셨습니다. 또 다가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오늘 꼭 물어봐야 한다고. 그래서 말했습니다. 잠깐요. 얘기 좀 해요. 오늘은 얘기 좀 해요. 제발요. 진호 씨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뭔가 느낀 것 같았어요.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향했습니다. 진호 씨도 따라오셨어요.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전 부인 만났어요. 진호 씨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정란 씨요. 며칠 전에 제 식당으로 찾아오셨어요. 진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말씀해 주셨어요. 12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왜 떠나셨는지, 병원 신세 진 얘기도요. 진호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매일 아침에도 밤에도. 왜 그래요? 진호 씨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강하게 물었습니다. 전 부인분이 병원 신세 졌다고 했어요. 12년 버텼다고요. 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호 씨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진호 씨 앞에 섰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요. 이 흉터, 뭐예요? 진호 씨 옆구리를 가리켰습니다. 잠옷 사이로 흉터가 살짝 보였거든요. 진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진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45살 때 교통사고 났어요.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호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트럭이 받았어요. 옆구리를 관통했습니다. 내장이 터지고 갈비뼈가 6개 부러졌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진호 씨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3개월 동안 혼수 상태였어요. 의사가 가족한테 말했대요. 깨어나도 정상생활 어렵다고, 죽을 확률이 더 높다고. 진호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근데 깨어났어요. 3개월 만에요.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무도요? 진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난이는 그때 이미 지쳐 있었어요. 3개월 동안 혼자 버텼으니까요. 병원비도 내야 하고 애들도 돌봐야 하고 저는 누워만 있었고요. 깨어났을 때 병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물 가져다 줬어요. 가족 아니고요. 진호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죽는다는 게 뭔지, 혼자라는 게 뭔지.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진호 씨가 계속 말했어요. 그 뒤로 이상해졌어요. 살아있다는 걸 계속 확인하고 싶었어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걸요. 온기를요. 숨소리를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진호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정란이한테도 미안해요. 그 사람 잘못 아니에요. 저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저도 알아요. 이상하다는 거.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저는 잠깐 끊어서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진호 씨가 말을 멈췄어요. 저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이유가 돼요? 진호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힘드셨던 거 알아요. 죽을 뻔하셨던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게 왜 저한테까지 오는 건데요? 진호 씨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부인분은 12년 버티다가 병원 갔어요. 허리 디스크에 골반까지 달았다고요. 저는요, 지금 5일째인데 허리 아프고 다리 후들거려요. 진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년 뒤에 저도 병원 가야 돼요? 12년 안 기다릴 거예요. 저는 버틸 생각 없어요. 진호 씨가 무릎을 꿇으면서 말했어요. 순영 씨, 제발.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 트라우마 이해해요. 진짜로요. 죽을 뻔했는데 아무도 없었다. 그 공포 이해해요. 근데 그걸 저한테 풀면 안 돼요. 제 몸으로 당신 트라우마 치료하는 거 저는 못해요. 진호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담 받으세요. 병원 가세요. 전문가한테요. 저 말고요. 진호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랑 같이 가도 돼요. 옆에 있어 줄게요. 근데 치료는 당신이 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 치료제가 아니에요. 진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안 그러면요?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떠나요. 정난 씨처럼요. 12년 안 기다리고요. 지금 떠나요. 진호 씨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건 협상 아니에요. 협박도 아니에요. 제 몸 지키려는 거예요. 저는 진호 씨 사랑해요. 근데 제 몸도 사랑해요. 둘 다 포기 못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호 씨가 바닥을 보면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저도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진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요? 진호 씨가 대답했어요. 상담 받을게요. 병원 갈게요. 저는 가만히 진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진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떠나지만 마요. 제발이요. 당신마저 떠나면 저는 진짜 혼자예요.
저는 진호 씨 손을 꼭 잡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떠나기 싫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떠나고 싶으면 그냥 떠났어요. 진호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울고 계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한참 동안 거실에서 서로 안고 있었습니다. 그 주에 병원에 갔어요.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진호 씨가 처음엔 망설였는데 제가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갔어요. 상담 선생님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어요.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진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좀 이상해요. 23년 전에 큰 사고를 당했는데 그 뒤로 이상해졌어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걸 계속 확인하고 싶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진호 씨가 처음으로 자기 얘기를 했어요. 사고 얘기, 혼수 상태 얘기, 깨어났을 때 아무도 없었던 얘기, 떨리는 목소리로요. 저도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사실, 좋기도 했는데 무섭기도 했어요. 제 몸이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됐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가능해요. 같이 노력하시면요. 병원을 나오면서 진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랑 같이 와줘서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진호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저를 위해서. 그게 시작이었어요. 진호 씨의 변화가. 상담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어요. 진호 씨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어 하셨어요. 밤에 다가오시다가 멈추시고 손을 거두시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진호 씨가 천장을 보면서 중얼거리셨어요. 오늘은 참을게. 참을 수 있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들어 하시는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진호 씨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상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가자고 하셨어요.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다른 걸 원하셨는데 이제는 손만 잡고 걸으셨어요. 진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것도 좋네요. 당신이랑 걷는 것도.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이것도 좋죠? 주말에는 등산을 갔습니다. 진호 씨가 원래 새벽 등산을 다니셨잖아요. 이제는 저랑 같이 가셨어요. 산에 오르면서 손을 잡아주시고 힘들면 쉬어가자고 하시고 정상에서 김밥 나눠 먹으면서 웃으셨습니다. 요리도 더 자주 해주셨어요. 예전에도 잘하셨는데 이제는 더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물어보시고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시고요. 어느 날 저녁에는 떡볶이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떡볶이도 할 줄 알아요? 진호 씨가 뿌듯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당신 떡볶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감동받아서 말했습니다.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진호 씨가 대답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요. 분식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계셨더라고요. 석 달 전에 한 말을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변한 건 아니었어요. 가끔은 밤에 다가오시다가 멈추시면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진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요. 자꾸 참으려는데 잘 안 돼요. 저는 진호 씨 손을 잡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노력하는 거 알아요. 천천히 해요. 진호 씨가 제 손을 꼭 쥐면서 말했어요. 고마워요. 기다려줘서요. 그렇게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습니다. 진호 씨는 상담을 꾸준히 다니셨어요. 일주일에 2번씩요. 상담 끝나고 오시면 표정이 조금씩 편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상담 끝나고 진호 씨가 말했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사고 이후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대요.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래요.
그래서 그랬던 거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물었습니다. 이해가 돼요? 진호 씨가 대답했어요. 조금요. 왜 그랬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당신한테 상처 준 거잖아요. 그건 변명이 안 돼요. 진호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셨어요. 변하려고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느껴졌어요. 결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진호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서연이한테 편지 써도 될까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편지요? 진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 만나긴 어려우니까요.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써보세요. 진호 씨가 며칠 동안 편지를 쓰셨어요. 쓰다가 찍고, 다시 쓰고, 또 찍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뭐라고 쓰시는지 묻지 않았어요. 진호 씨가 직접 전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편지가 완성됐을 때 진호 씨가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읽어봐도 되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서연 씨에게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의 새 남편 황진호입니다. 이렇게 편지로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직접 뵙고 싶었는데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요. 서연 씨가 왜 어머니 재혼을 반대하시는지 압니다. 아버지 임종을 혼자 지키셨다고 들었어요. 그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셨다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저는 감히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서연 씨의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고 그분의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어머니를 외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어머니가 웃으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서연 씨가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미워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어머니는 미워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외로우셨어요. 8년 동안이나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황진호 드림. 편지를 읽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저는 진호 씨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써주셔서요. 진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을까요? 서연이한테 보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내요. 편지를 보냈습니다. 서연이 집 주소로요. 답장이 올지 안 올지 몰랐어요. 안 오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답장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지금 갈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진호 씨를 바라봤어요. 서연이가 온대요. 진호 씨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1시간 뒤에 서연이가 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는데 서연이 얼굴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들어오자마자 진호 씨를 바라봤어요. 진호 씨도 일어나서 서연이를 마주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 받았어요. 진호 씨가 고개를 숙이면서 대답했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뭔데요? 아저씨가 뭔데 우리 엄마를 외롭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끼어들려고 했어요. 서연아. 하지만 서연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서연이가 진호 씨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실 때요. 제가 손잡고 있었어요. 아빠 손이 차가워지는 거 느낀 게 나였어요. 아빠가 숨 멈추는 거 본 게 나였다고요. 서연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없었어요. 그때 엄마는 식당에 있었어요. 아빠 마지막 순간에 엄마가 없었다고요. 서연이가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엄마 잘 부탁해. 그거였어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엄마 걱정을 했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울었습니다. 서연이도 울고 진호 씨도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어요. 아빠는 마지막까지 엄마 걱정했는데 엄마는 다른 남자 만났잖아요. 아빠가 불쌍했어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서연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엄마, 편지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서연이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아빠가 엄마 잘 부탁해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엄마 혼자 두지 말라는 뜻 아니었을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아빠도 엄마가 혼자 사는 거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8년 동안 혼자 외롭게 사는 거요. 서연이가 진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진호 씨도 고개를 들어 서연이를 마주했어요. 아저씨, 편지에 쓴 거 진심이에요? 진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서연이가 물었어요. 우리 엄마 진짜 외롭지 않게 해줄 거예요? 진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서연이가 한참 동안 진호 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믿어볼게요. 한 번만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서연이가 저한테 다가와서 안겼어요. 오랜만에 딸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서연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저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됐어요. 진호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어요. 서연이가 진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진호 씨가 말했어요. 서연 씨,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요.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울리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진호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진호 씨가 음식을 차리셨어요. 서연이가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요리하세요? 진호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혼자 살면서 배웠어요. 서연이가 한 입 먹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진호 씨가 뿌듯해 하셨어요. 서연이가 돌아간 뒤에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니까 피곤했어요. 진호 씨가 옆에 앉으셨어요. 제 어깨를 감싸면서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당신도요. 그때였어요. 제가 먼저 진호 씨 손을 잡았습니다. 진호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오늘은 제가 하고 싶어서요. 진호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은 제가 먼저 다가갈게요. 진호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진호 씨를 안았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오고 있었어요. 함께 침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였어요. 제가 다가가고, 제가 안고, 제가 이끌었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처음으로 제가 원해서 한 거였습니다. 진호 씨가 원해서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요. 느낌이 달랐어요. 훨씬 좋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진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고마워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뭐가요? 진호 씨가 말했어요. 이렇게 먼저 다가와줘서요. 저한테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요. 저는 진호 씨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요. 당신이 원할 때만 말고 저도 원할 때요. 서로 원할 때만요. 진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해요. 그날 이후로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진호 씨만 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원할 때만 했어요. 싫으면 싫다고 말했고 진호 씨는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물러나셨어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습니다. 참는 게 쉽지 않으셨나 봐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셨어요. 상담도 계속 다니시고 노력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2달이 됐을 때 저는 남편 묘소에 갔어요. 혼자 갔습니다. 진호 씨한테는 말 안 했어요. 묘소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꽃을 놓고 절을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나 재혼했어. 알지? 미안해. 근데 너무 외로웠어. 8년이 너무 길었어. 눈물이 났어요.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문제가 좀 있는데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 나도 노력하고 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서연이도 이제 받아들였어. 힘들었지? 혼자 임종 지킨 거.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참을 울었습니다. 묘소 앞에서요. 울음을 그치고 나서 저는 묘비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잘 살게. 당신이 딸한테 엄마 잘 부탁해라고 했잖아. 그게 나 외롭게 두지 말라는 뜻이었던 거지? 이제 알겠어. 묘비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마워. 여보, 저 세상에서 편히 쉬어. 나도 여기서 잘 살게. 저는 일어나서 묘소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가벼웠어요. 이제 진짜 새 출발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요.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한 시간이었어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어요. 그날은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진호 씨랑 같이 병원에 갔어요. 1년 전에 정란 씨 말 듣고 걱정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1년 지나면 병원 신세 진다. 그 말이요. 검사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솔직히 긴장됐어요. 혹시 나도 허리 디스크 왔으면 어떡하지?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이름이 불렸어요. 진호 씨랑 같이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작년보다 좋아지셨네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좋아졌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어요. 네. 허리 상태도 양호하시고 무릎도 괜찮으시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작년보다 낮아졌어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요? 나빠진 데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오히려 좋아지셨어요. 운동 꾸준히 하시나 봐요? 진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남편이랑 산책하고 등산하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부부가 같이 운동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병원을 나오면서 진호 씨가 말했어요.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걱정했는데. 진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미안해요. 작년에 내가 무리시켜서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지난 일이잖아요. 지금은 괜찮으니까요. 진호 씨가 저를 바라보면서 물었어요. 진짜 괜찮아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진짜로요. 오히려 더 좋아졌잖아요. 진호 씨도 웃으셨어요. 손을 잡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진호 씨가 다가오셨어요. 슬쩍 옆에 앉으시더니 제 어깨를 감싸셨습니다. 저는 진호 씨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싫어요. 진호 씨가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손을 거두면서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저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삐졌어요? 진호 씨가 고개를 저으면서 웃었어요. 아니요. 왜 삐져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싫다고 했는데 진짜 괜찮아요? 진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싫다면 싫은 거죠. 그게 뭐가 이상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싫다고 해도 멈추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제가 싫다고 하면 바로 멈추시고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많이 달라졌네요. 당신. 진호 씨가 쑥스럽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요? 노력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다 보여요. 진호 씨가 제 손을 꼭 쥐면서 말했어요. 고마워요. 기다려줘서요. 포기 안 해줘서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사랑하니까요. 그날 밤 친구 말숙이한테 전화했어요. 말숙이가 반갑게 받았습니다. 순영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응, 잘 지내. 너는? 말숙이가 물었습니다. 신랑은? 아직도 그래?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 이제 달라졌어. 말숙이가 놀라면서 물었어요. 진짜? 어떻게? 저는 뿌듯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담받고 노력하고 많이 변했어. 이제 내가 싫다고 하면 안 해. 말숙이가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대박? 그게 가능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가능하더라. 시간이 좀 걸렸는데 진짜 변했어. 말숙이가 물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때? 행복해?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근데 달라진 게 있어. 말숙이가 궁금해하면서 물었어요. 뭐가?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가 정해. 하고 싶을 때만 해. 싫으면 싫다고 하고. 이제는 내가 갑이야. 말숙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완전 부럽다. 나도 그러고 싶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너도 해. 싫으면 싫다고 해. 그래도 진짜 사랑이면 안 떠나.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무서웠거든요. 1년 뒤에 나도 병원 가겠지. 나도 전처처럼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잠 못 이루던 밤들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진호 씨가 변했고, 저도 변했고, 우리 관계도 변했습니다. 며칠 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란 씨였어요. 진호 씨 전처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다가갔어요. 정란 씨? 정란 씨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순영 씨? 우리는 마트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정란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진호 씨랑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잘 지내요. 많이 달라졌어요. 정란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짜요? 그 사람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상담받고 노력하고요. 이제 제가 싫다고 하면 안 해요. 정란 씨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세상에, 그게 가능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조건을 걸었거든요. 안 변하면 떠난다고요. 그랬더니 변하더라고요. 정란 씨가 쓸쓸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때 그냥 받아줬거든요. 싫다는 말을 못했어요. 사랑하니까 다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정란 씨가 저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순영 씨가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란 씨 덕분이에요. 정란 씨가 경고해 주셔서 제가 각오할 수 있었어요. 정란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란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정란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도 재혼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정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요양원에서 만난 분이에요.
조용하고 다정한 분이에요. 저는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정란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행복해요. 그분은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대요. 우리 둘 다 웃었습니다. 오래 웃었어요. 정란 씨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순영 씨, 행복하게 사세요. 진심으로요. 저도 일어나면서 대답했습니다. 정란 씨도요. 건강하세요. 정란 씨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분도 행복해졌구나. 다행이다. 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저는 긴장하면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뭐, 진짜? 서연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진짜야. 3개월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기뻐서요.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서연아, 축하해. 정말 축하해. 서연이도 울먹이면서 대답했어요.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진호 씨한테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임신했대요. 진호 씨도 놀라면서 말했어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외할머니 되는 거예요, 나. 진호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외할아버지가 되는 건가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서연이한테 물어봐야죠. 며칠 뒤에 서연이가 집에 왔어요. 아직 배가 많이 안 나왔는데 얼굴이 환해 보였습니다. 서연이가 진호 씨를 보더니 말했어요. 아저씨, 외할아버지 해주실 거예요? 진호 씨가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저요? 괜찮아요? 서연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엄마 행복하게 해주시잖아요. 그 정도면 됐어요. 진호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진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 씨, 서연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그리고요. 아저씨 말고 다른 호칭 쓸까요? 아저씨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진호 씨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서연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아버님이라고 할게요. 괜찮으세요? 진호 씨가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서연이도 울었어요. 셋이서 거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침실에서 진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아요? 저는 진호 씨를 바라봤어요. 눈치를 보고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눈치 같은 거 안 보셨는데 이제는 항상 물어보세요. 제가 괜찮은지, 오늘은 해도 되는지.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진호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하고 싶어서요. 진호 씨가 웃으면서 저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먼저였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서로를 느꼈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럽지도 않았어요. 그냥 행복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진호 씨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좋아요. 이런 게 좋아요. 진호 씨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저는 대답했어요. 내가 원할 때 하는 거요. 싫으면 싫다고 하는 거요. 당신이 기다려주는 거요. 진호 씨가 제 손을 꼭 쥐면서 말했어요. 미안해요. 처음부터 그랬어야 하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린 이야기 어떠셨어요? 64세에 재혼해서 하루 3번 원하는 남편 만나서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들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고, 행복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렸냐면요.
혹시 저처럼 힘드신 분이 계실까 봐서요. 사랑한다고 다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 몸은 내 거예요. 싫으면 싫다고 하세요. 진짜 사랑이면 안 떠나요. 오히려 달라져요. 저도 처음엔 말 못했어요. 신혼인데 사랑하니까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조건 걸 용기가 필요했어요. 떠날 각오로요. 그랬더니 진호 씨가 변했어요. 상담받고, 노력하고, 기다려주고, 이제는 제가 싫다고 하면 안 해요. 당신이 싫다면 싫은 거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힘들면 말하세요. 참지 마세요. 내 몸은 내 거예요. 내가 지켜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 몸은 내 거예요. 그리고요. 나이 들어서 사랑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60대도 70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외로우면 손 내밀어도 돼요. 행복해져도 돼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진호 씨랑 매일 손잡고 산책하고 밥 먹고 웃으면서 살아요.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 금방 화해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어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저처럼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